해적왕과 원피스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각종 배신과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노력하는 해적 마샬 디 티치. 현재는 사황이라는 위치에 오른 대해적이 되었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떡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피스 이야기 티치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마샬 디 티치, 이명 검은수염, 소속 검은수염 해적단 선장, 현상금 39억 9,600만 베리, 능력 자연계 어둠어둠 열매,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 패기. 티치는 어두운 피부색에 잔털이 많은 배불뚝이 체형, 그리고 검은 수염이라는 이명대로 검고 풍성한 수염과 큰 코가 특징입니다. 위아래 앞니와 왼쪽 송곳니가 하나씩 빠져 있으며 주황색 원이 그려진 노란색 반다나를 두르고 해적하면 떠오르는 삼각모를 착용합니다. 등장 때마다 상승하는 해적으로서의 입지를 나타내듯 10손가락에 낀 반지나 커다란 목걸이, 그리고 점차 화려해지는 복장을 보는 것도 묘미입니다. 원피스엔 최종장에 들어선 현 시점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떡밥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중 티치가 가진 이형의 신체에 대해 수년간 여러가지 추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루피와 조로가 티치를 저자식이 아닌 저자식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지칭한 것과 이형의 육체를 가졌다는 마르코의 언급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근거와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순간도 잠을 자지 않아 남들보다 인생을 2배 더 살았다는 것과 2가지 열매의 능력이 공존하는 이유 등 베일에 쌓인 수수께끼가 많은 인물입니다. 티치는 작중 28년 전 시점에 흰수염을 만나 갈 곳이 없다는 식으로 동정의 호소에 거두어졌습니다. 당시 티치는 해적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선 흰수염 해적단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후 흰수염 해적단에서 클로를 주 무기로 사용했고 본 실력을 숨긴 채 적당한 입지를 유지하며 본인만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한창 샹크스가 미호크와 자웅을 겨루며 새로이 쓰여지는 전설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정확한 시점까진 밝혀지지 않았으나 티치와 샹크스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지 티치가 샹크스의 눈가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이때부터 샹크스는 티치를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작중 시점으로부터 약 4년 전 어느덧 티치보다 경력이 길거나 비슷한 해적들은 각자 대장직을 한 자리씩 꿰찼고 해적단에 상당한 고참이 된 티치에게도 이번 대 대장 자리의 권유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티치는 명성과 힘을 숨기기 위해 갓 입단했던 에이스에게 대장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당시 4번대 대장이자 오랜 친구였던 사치가 어둠어둠 열매를 손에 넣게 됩니다. 흰수염 해적단에서 악마의 열매는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어둠어둠 열매만을 위해 20년 넘게 숨죽여왔던 티치는 동료 살해라는 금기를 저지르고 열매를 강탈합니다. 이런 티치의 행적에 격분한 에이스는 독단으로 티치를 추격하게 됩니다. 한편 티치는 바제스, 반 오거, 라피트, 도그큐와 함께 검은수염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한 티치는 드럼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실무회가 되고자 거물의 목을 찾게 됩니다. 티치는 얼추 이 시기에 루피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루피의 과소평가된 현상금을 간파하는 눈썰미를 보였고 당시 근방의 모든 사람이 하늘섬을 조사하는 루피 일행을 비웃었지만 티치만큼은 큰 소리로 루피 일행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루피의 현상금이 1억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땐 예상보다 높은 현상금에 놀라더니 본격적으로 루피를 쫓으며 엮이게 됩니다. 이후 크로코다일의 후임 문제로 칠무회가 소집됐을 때 티치는 라피트를 보내서 자신을 어필했고 루피가 워터세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향하던 중 에이스가 가로막으면서 충돌합니다.
디치는 루피의 목을 받쳐 칠무회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오히려 에이스의 회유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에이스의 험한 도둑이 되면서 전투로 이어졌는데 디치는 에이스와의 격전 끝에 승리하면서 에이스를 3개 정도에게 넘기고 칠무의 자리를 획득합니다. 이후 에이스의 처형을 앞두고 칠무의 소집에 응했는데 디치는 에이스의 공개 처형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습을 감추더니 임펠다운을 습격합니다. 디치는 레벨 6의 흉악범을 동료로 삼아 해적단의 전력을 보충하고자 했고 그동안 칠무의 자리를 원했던 것도 안전한 임펠다운 침입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에이스 구출을 위해 찾아온 루피와 재회하게 되었는데 사태의 원흉을 알게 된 루피와 잠시 충돌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주어진 시간은 촉박했고 최우선 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싸움을 멈추고 저마다의 목표로 나아갑니다. 이때 루피가 반드시 에이스를 구하겠다고 하자 디치는 이번에도 루피를 비웃거나 놀리지 않고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며 오히려 격려해줍니다. 임펠다운 내부로 향한 티치는 마젤란의 독독 열매 능력으로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임펠다운의 간수장이었던 시류의 배신으로 간신히 구사일생한 채 무사히 레벨 6에 도달합니다. 디치는 최후에 살아남은 죄수들만 데려가겠다며 사륙전을 개최하고 죄수들을 엄선합니다. 마젤란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다시 등장했으나 이전과 달리 손쉽게 쓰러뜨리고 빠져나옵니다. 정상결전이 막바지를 향했을 때쯤 전장에 난입합니다. 흰수염에게 임종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칠무의 탈퇴를 선언하고 흰수염과 대치합니다. 디치는 자신감에 찬 채 흰수염에게 덤볐으나 암만 지쳤어도 괴물임을 인정하고 곧바로 부하들과 힘을 합쳐 흰수염을 공략합니다. 이후 흰수염의 유언을 듣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지상 최대의 쇼를 보여주겠다 하더니 작중 최초로 타인의 능력 강타를 보여줍니다. 어둠의 인력과 지진의 힘이라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된 티치는 곧바로 해군 측과 대치하려 했는데 샹크스가 난입해 위협하자 얌전히 돌아갑니다. 이후 티치는 신세계에 진입해 마르코가 이끄는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 충돌합니다. 세간에선 이를 뒤수습 전쟁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검은수염 해적단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흰수염 해적단의 영토 대부분을 흡수하고 새로운 사황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강력한 악마의 열매 능력 수집을 위해 대대적인 능력자 사냥을 벌였고 해군 대장이었던 쿠잔의 영입에도 성공합니다. 이어서 로키포드 사건으로 벌집을 차지하게 되면서 해적단의 본거지로 삼게 됩니다. 데레스로자 편에선 이글이글 열매가 상품으로 나오자 바제스를 파견하는 식으로 능력 수집에 열을 올립니다. 한편 칠무회 철폐 이후 해군들이 칠무회를 쫓자 디치는 행콕의 능력을 강탈하러 향합니다. 해군과 검은수염 해적단 다수가 석화됐음에도 디치는 끝내 행콕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레일리가 난입해 티치를 막아섰는데 디치는 이대로 행콕의 능력을 강탈해도 행콕이 걸어둔 석화가 풀리지 않아 부하를 잃게 된다는 점, 그리고 세라핀과 코비까지 상대해야 해서 늑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콕을 그대로 풀어준 뒤 후퇴했는데 이후 티치는 벌집을 세계 정부에 속한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협상 카드로 코비를 납치합니다. 그 사이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카이도의 패배로 사왕 구도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원피스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디치는 제3의 눈을 개안하면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푸딩을 납치했고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기 위해 로와 충돌합니다. 하트 해적단을 격파하고 로를 제압했지만 배포의 갑작스러운 스로나로 로는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프가 코비를 되찾고자 벌집을 습격했는데 결국 코비는 빼앗겼지만 쿠잔의 활약으로 가프라는 새로운 카드를 얻게 됩니다. 이후 라피트에게 천룡인과 혁명군의 소식을 들으며 어떤 계획을 잊지 말라 강조하면서 향후에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디치는 흰수염 밑에 있었을 때도 힘을 숨겼을 뿐 진작에 샹크스와 전투가 성립했을 뿐더러 그의 눈가에 흉터까지 남겼을 정도의 실력자였습니다. 능력을 얻게 된 후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자력으로 7무회에 이어 4왕까지 등극하면서 명실공히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버기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역대 4왕 중 유일하게 폐왕색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타 4왕들이 특유의 카리스마로 집단을 통솔하거나 포섭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티치는 해적단 내의 소속감이나 동료애보단 공동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실리적이고 수평적인 형태를 추구합니다. 티치는 역사상 가장 흉악한 악마의 열매로 알려진 자연계 어둠 열매를 복용했습니다. 전신이 인력을 가진 어둠으로 구성되어 모든 사물과 생물을 끌어당길 수 있고 흡수한 대상을 응축시켜 찌그러뜨리거나 모았다가 한 번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열매의 진가는 바로 이 능력 무효화로 직접 접촉하고 있는 대상의 능력을 봉인하며 티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단순 능력 발동 외에도 고유 특성까지 없애버리기에 근접전 한정으로 대상의 전투력을 급감시킵니다. 하지만 패기를 두르지 않은 공격은 모조리 무시할 수 있는 타 자연계와 달리 어둠 열매는 모든 걸 흡수하는 특유의 성질 때문에 무효화가 불가능하며 고통 증폭이라는 이질적인 특성을 지녔습니다. 원피스엔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복용하면 몸이 터져 죽는다는 설정이 있는데요. 티치가 무슨 원리로 타인의 능력을 강탈하고 2가지 능력을 공존할 수 있겠는지는 불명이나 티치는 흰수염에게서 강탈한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티치는 어둠 열매 능력으로 상대를 강제로 극한의 소모전으로 끌어들여 그나마 유리한 전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던 건 사실이나 아무래도 능력 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결정적인 공격 수단은 다소 빈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계 중 최강으로 평가받는 흔들흔들 열매 능력을 입수했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진동으로 발생한 충격파를 손에 응축했다가 방출하는 그러쉬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고화력 광역기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원피스 최고의 악역 중 하나이자 거대 세력의 한 축의 수장이 된 티치. 용이 주도하며 끝없이 성장하는 빌런이라는 독특하고 입체적인 설정을 가진 티치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 형의 신체와 더불어 복수의 능력에 대해서도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